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50%나 급등하는 모습이 전개됐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블랙록,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에서 리플 ETF 관련한 가짜 뉴스가 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좀 20%나 급락하는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블랙록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다라면서 고발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급등을 시킬 수도 있고 급락도 시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결국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플의 지금 갈링하우스 CEO를 사칭해서 피싱 사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출연해서 홍보를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피싱 사기인 거죠. 이렇게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리플 코인을 어떻게든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일부 집단에서는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리플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리플의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 속에서도 리플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이 60일선, 20일 이평선입니다. 이제 곧 골든 크로스가 바로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이렇게 이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나갈 때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죠.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굉장히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이때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리플의 약식 판결에서 일부 승소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골든 크로스가 바로 나타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당장 반등 흐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흐름 속에서 보시면 주봉 차트를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점의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추세선이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점은 보통 이제 매도세로 보시면 되고, 저점은 매수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되면서 이기는 쪽에서 방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방이나 하방으로 지금 분출하게 될 거고, 명확한 방향성이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변곡점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이런 주봉 차트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엿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한 외국 남성이 80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집을 팔아서 리플을 투자를 했다는 건데, 80만 달러면 약 10억이 좀 넘는 금액이죠.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빠가 집을 팔아 리플을 샀다. 아들아, 가장 큰 홈런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사, 좀 재밌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해당 아빠는 이제 50년 이상 이제 투자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자신의 투자로 인해서 가장 큰 홈런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는 비트코인이 7,000달러 할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200달러 할 때 투자를 권했다라는 그런 이력이 있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 성향, 그리고 투기적인 성향이 좀 강한 데 반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바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상승력을 좀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SEC와의 소송인데,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SEC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바로 SEC 암호화폐 부서 변호사들이 대거 퇴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리플과 코인베이스를 상대하던 SEC 변호사, 총괄 변호사가 돌연 퇴임을 했습니다. 나단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죠.
그러면서 SC를 퇴사하고 자 향후 자 화이트앤케이스 이제 국제 로펌에 지금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 국제 로펌과 이 화이트앤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인데 자 우선 이런 SC의 내부적인 이제 움직임들이 리플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SEC 암호화폐 소송부서 책임자인 라단 스튜어트가 위원회를 떠났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국제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로펌 같은 경우는 자, 과거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ETF 제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던 이제 그런 국제 로펌이죠. 자, 그래서 이제 SEC를 떠나서 이제 우리 리플 쪽에 리플의 아군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 피델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자 작년 올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출시했던 이제 운용사 중에 하나이고요. 세계 최대 운용사 이제 블랙록이죠. 그 다음으로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제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데 이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바로 EDX 마켓인데, 자,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월가의 큰 손들 약 6개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이고요. 여기에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죠. 250%라는 자,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현재는 작년 10월 말일자로 해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현재 4번째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자,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피델리티인 것이죠. 이 피델리티 운용사의 자산 규모는 약 6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의 시총이 약 40조가 되니까 리플의 가격을 한 번에 150배나 올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역대급 자 그런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피델리티가 우리 리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게 좀 무산이 됐었는데, 자, 이제는 SEC와의 소송이 이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자, 피델리티가 더 이상 리플의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째 코인으로 리플 코인을 바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증권성 리스크, 그리고 기관 판매 리스크, 소송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상장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피델리티가 자, 과거부터 계속해서 리플 코인이 계속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 코인이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자, 상장되면서 250%나 상승력을 갖고 왔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100%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이 증권성 리스크,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EDX 마켓을 먼저 상장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ETF도 지금 피델리티가 바로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피델리티의 자문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었던 이 화이트앤케이스의 바로 이 나단 스튜어트 이 총괄 변호사가 SEC를 따라서 이렇게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자, 리플의 아군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대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바로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이번에 미 법원에서 자, 리플에게 재무제표 그리고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제 명령을 내렸죠. 이 판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SEC가 과태료 액수 결정, 바로 벌금을 지금 조율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청한 것인데, 자, 법원에서도 이를 이제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2월 20일자로 지금 최종적으로 제출이 좀 이미 됐고요. 자, 이것을 이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대로 벌금이 초율이 되면서 자, 뭐 항소심으로 좀 넘어가기보다는 자, 이번 4월 재판에서 원만히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지금 항소심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 자, 리플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자, 그 전에 미리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SEC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재판 항소심이 지금 이뤄지게 만약에 된다면, 자, 이 SC 위원장은 재판 지휘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캐리 갠슬러가 취임한 시기는 지난 2021년 4월달입니다. 그러면 올 4월달이 되면은, 자,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곧 사태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 올 연말 11월달에 지금, 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의 9%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갠슬러가 지금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트럼프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S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갠슬러는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게리 갠슬러도 조만간 사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변호사들도, 자, 핵심적인 변호사까지 계속해서 퇴임을 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본다라면 이 소송도 그 끝이 이제 곧 머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DX 맞게 바로 상장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바로 ETF도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자, IPO 호재도 남아있죠. 이 IPO 같은 경우는 리플이 벌써 작년부터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벌써 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IPO가 진행되게 된다면, 자,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의 주가는 $600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최고 $35까지 돌파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5면 현재 환율로 약 46,000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약 60배 이상 충분히, 자,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2,500원 또는 이전 최고점 5,000원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5,000원만 하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5,000원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약 6배에서 7배의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지금 감사한 그런 호재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대목 속에서, 자, 해주셔야 될 일이 있죠. 자, 바로 차트는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에 거의 임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되죠. 그렇게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현재 도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전 가격입니다. 700원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된 구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상승력을 갖고 된다면, 자,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이 하나 둘씩 터져 나간다 하면, 자, 굉장히 연쇄적인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700원 가격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우리 정말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멋진 일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죠. 계속해서 상승 조정,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 개미 털기 작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과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자, 비중 살짝 덜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 출현했을 때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그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자,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형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린 굉장히 미미한 수익에 그치게 말게 되고, 더 나아가 세력들의 개미 털기 작업, 언론 플레이에 털리면서 결국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손절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2531-7908 010-2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저점에 서서 나중에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 자, 나중에 고점이 되면 그때 팔겠다. 중간엔 절대 안 볼 것이다. 중간에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 세력들이 언론 플레이가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자, 차익 실현 물량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홀더분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 언론 플레이 한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그 워렌 버핏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달러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자, 가상화폐를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워렌 버핏인데, 자,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달에 IPO 주식 공개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던 거고요. IPO 때는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하며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약 1조 원이죠. 1조 원가량 투자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봤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털기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교활한 그런 여우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들의 민낯인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언론 플레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전략들에 절대 당하지 않으시도록 자,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린 오히려 자, 이런 세력들이 이제 본질을 꿰뚫고 오히려 비중 더욱더 실어 가시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우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실 거고, 이 사인은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같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란 말이 있습니다.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자료 받으시면서 공유도 하시고 많은 도움 받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면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